안녕하세요. 제가 한동안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올리지 못했는데, 그동안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게 유튜브에 어울리는 강의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제 장르 이론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이 보시는 분들이 실전에 적용해서 쓸 수 있게 강의를 좀 제공해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존에 잘 만들어진 작품, 그 작품을 장르적으로 분석하면서 장르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장르의 조건들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 파묘를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파묘는 흥행에도 굉장히 성공했지만 특히 장르 영화에서 중요한 장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파묘에 대한 일단 장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장르는 영화를 분류하는 장르라기보다는 스토리텔링에 어울리는 장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작법에 필요한 장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르에는 관객이 장르 영화를 보면서 원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장르 영화를 통해서 해소시키고 싶어하는 관객 내부의 욕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욕구는 파괴된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욕구입니다. 두 가지 욕구인데, 첫째는 파괴된 질서가 회복되는 욕구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 어떤 파괴자들이 질서를 파괴하고 또 주인공이 그 파괴된 질서를 다시 회복해서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는 그런 욕망을 해소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립하는 것, 대립하는 것들의 통합과 협력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르는 이 파괴된 질서가 회복되는 것과 이 통합과 협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질서를 통해서 관객들이 원하는 욕구인데, 그 중에 지금 이 파묘는 제가 말씀드리는 장르 이론에 의하면 스릴러와 공포 장르와 이 스릴러 장르가 결합된 형태의 결합 장르 영화입니다. 근데 이 결합 장르 이 영화는 두 개 다 공포와 스릴러는 바로 이 파괴된 질서가 회복되는 장르의 대표적인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와 스릴러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도 분석해드리고, 또 공포 장르의 특징과 스릴러의 특징이 어떻게 영화에 적용되었는지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 결합 장르, 보통 대부분의 영화는 이 두 개 이상의 장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영화들은 대부분 다 이 결합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결합 장르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결합할 때 법칙. 보통 이 앞에 붙어 있는 공포 스릴러라는 지금 파묘는 공포 스릴러 장르입니다.
근데 앞에 붙어 있는 공포가 서브 장르고요. 뒤에 붙어 있는 스릴러가 메인 장르입니다. 메인 장르예요. 그러면 이 공포 앞에 붙은 서브와 메인의 차이는 뭐냐? 메인 장르가 클라이막스를 결정합니다. 즉 그러니까 메인 장르의 특징에 어울리는 클라이막스가 영화의 전면적인 클라이막스로 작용한다는 거고요. 서브 장르는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서브 장르는 보통 캐릭터와 관련되어 있는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파묘는 공포 스릴러의 결합 장르고,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이 공포 장르에 해당하는 특징들을 가져가고요. 영화의 주된 클라이막스가 되는 지점은 스릴러라는 장르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화는 크게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집니다. 모든 영화는 전후반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TV에 보면 영화들이 TV에서 상영할 때 1부, 2부 이렇게 나누잖아요. 대부분 영화는 그렇게 진짜 반반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우리 극 구성이 있죠. 극 구성에서 기와 승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 영화의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에 기와 승이 있고요. 영화의 후반부에 전과 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과 후반이 기승전결로 나눠져 있는데, 이 파묘는 이 영화의 전반부는 공포 장르로 만들어져 있어요. 공포 장르의 특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 서브, 이게 서브가 되고요. 이 서브는 캐릭터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와 승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소개,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능력들을 보여주고요. 저는 그 능력을 이제 맞는 키라고 하는데, 이 맞는 키가 사실 그 구성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맞는 키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능력을 소개하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과 목표를 설정하는 바로 그 부분이 이 기승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포 장르로 등장하는데, 어떻게 공포 장르로 등장하느냐? 무당이 등장하죠. 무당이란 캐릭터와 풍수사가 등장합니다. 이 풍수사가 주인공이 왜 무당이고 왜 풍수사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뭔지, 그거를 이 공포 장르에 해당하는 지필 조건, 특히 공포 장르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화 전반에 그들의 소개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포 장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공간입니다. 공간. 왜냐하면 공포는 공간이 없으면 공포의 감정이 극대치로 일어나지 않아요. 즉 귀신이 점유하고 있는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피해자는 그 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야 무섭고 그리고 공포감이 극대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에서는, 공포 장르에서는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는 이 공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반인데요. 영화의 후반은 전과 결에 해당하는데, 전과 결에서는 보통 주인공이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스릴러, 공포 같은 경우는 공간을 탈출하는, 공포의 공간을 탈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스릴러는 메인이죠. 메인되는 스릴러 장르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미스터리 스릴러, 미스터리는 스릴러에는 미스터리 스릴러와 서스펜스 스릴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스터리 스릴러는 관객이 알고 있는 정보를 주인공도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공과 관객이 같은 정보를 알게 되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미스테리를 찾아가는 걸 미스테리 스릴러라고 하고요. 서스펜스 스릴러는 진짜 서스펜스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관객은 알고 있는데 주인공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알고 있는 정보는 관객이 다 아는데 주인공이 모르는 정보를 관객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관객은 알아요. 근데 주인공은 몰라요. 그럼 주인공은 이 방 안에 들어오면 죽는다는 걸 관객은 알죠. 그런데 주인공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방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스펜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누가 아느냐의 차이로 사실은 서스펜스와 미스터리 스릴러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파묘의 경우는 이 후반부에 이 미스터리 스릴러와 서스펜스 스릴러가 아주 잘 결합되어 있어요. 적절하게.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후반부에서는 이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능력, 저는 만능키라고 얘기했는데 뭐냐면 무당의 능력이죠. 무당의 능력과 풍수사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스릴러 장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전입니다. 반전. 이 반전이 스릴러의 특징이에요. 공포 장르에서는 공간이 중요하고 스릴러 장르에서는 바로 반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묘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다른 장르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요. 공포 장르의 핵심인 공간을 자세히 보셔야 되고, 전반부에서는, 후반부에서는 스릴러의 핵심인 반전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이어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따로따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